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다이오드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것을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이오드는 이제 P형에서 N형 쪽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는데 N형에서 P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회로도를 그리는데요. P에서 N 쪽으로는 잘 흐르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N에서 P 쪽으로는 잘 안 흐르니까 이렇게 막대를 세워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면 전류가 잘 흐를 텐데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전류가 흐르려다가 어때요? 여기 막 가로막히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 그러면 왜 P에서 N으로는 잘 흐르고 N에서 P로는 잘 흐르지 않는가 이런 걸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접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접합하게 되면 자, 첫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1.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은 확산됩니다. 여러분들, 전자도 입자이고, 양공도 우리가 입자처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공은, 자, 보면은,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주된 전하 나르게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접합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는 양공이 많고 이쪽에는 전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합면에서는 이 둘이 서로 확산되어서 양공과 전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 확산된 전자와 양공은 서로 결합하면서 소멸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밑줄 자, 접합면에는 불순물 이온만 남는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P형 반도체는 13족 원소로 N형 반도체는 15족 원소의 불순물을 각각 도핑한다고 했죠. 교과서 105쪽을 보면 13족 원소의 경우에는 그 전자를 얻음으로 인해서 음이온이 됩니다. 불순물이 여기 지금 불순물 고정이라 적혀 있죠. N형 반도체의 경우는 전자를 잃어버림으로써 불순물들이 양이온으로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접합면의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접합면에 고정된 불순물 이온 때문에 전위차가 생겨서 접합면 바깥쪽의 양공과 전자는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합니다. 자,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 접합면을 중점으로 보면 지금 이 전자와 양공이 만나면서 이들은 모두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전자만이 있고 전자란다. 음이온만 있고 여기에는 양이온만 있는 거잖아요. 자, 이때 왼쪽에 있던 이 양공들이 여기 지금 음이온이 있으니까 여기에 딱 붙어 있지. 이쪽으로 이 양공들이 음이온에 붙어 있지. 이쪽으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전자들도 여기 양이온에 붙잡혀 있어서 더 이상 이 접합면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적 관점에서 보면 전위차가 생겨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PN 반도체를 접합하면 전류가 안 흘러요. 이것을 에너지 준위로 표현하면 그림 나와 같습니다. 자, 봅시다. 접합면 양쪽의 에너지 준위 차 때문에 이동 가능한 자유전하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데 자, 그림을 봐요. 자, N형 반도체에 있던 수많은 전자가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래쪽의 자리부터 채워나가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아래쪽의 자리들이 점점점 채워지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P형 반도체의 전도띠가 이런 식으로
경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더 이상 접합면을 극복해서 넘어갈 수가 없고요. 양공의 입장에서 보면 양공이 확산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양공은 전자의 반대부로 가지니까 위쪽부터 채워나간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위쪽 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접합면을 넘어서지 못하게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접합할 때 확산되어서 전자와 양공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 이 사라짐 때문에 불순물 이온만 남게 되고, 불순물 이온만 남아있는 접합면 때문에, 불순물 이온만 남아있는 이 접합면의 두께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해주냐면, P형 반도체 쪽에는 플러스 극을,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자, 그 반대로 P에는 마이너스를, N에는 플러스 연결하는 것을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미 이 말에 의미가 있죠. 순방향 바이어스라는 것 자체가 왠지 P의 플러스를 N의 마이너스를 물리게 되면 전류가 흐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역방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P의 마이너스, N의 플러스를 물리게 되면,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어스라는 것은 다이오드에서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이오드 양쪽에 걸리는 전압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우리는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걸렸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 자, 봅시다. 이 바로 윗그림으로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를, 그 다음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를 물리게 되면 이 P형 반도체에 있던 양공들, 음이온에 붙잡혀 있던 양공들이 플러스 극 때문에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요. 밀려나면서 점점 양공들이 요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접합면의 두께가 점점점 얇아지게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N형 반도체입니다. 양이온에 붙잡혀 있던 전자들이 마이너스 극에 의해서 왼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들이 점점점 넘어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접합면의 두께가 점점 얇아집니다. 자, 접합면의 두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얇아지다 보면은 양공과 전자가 만나게 되고, 전자가 왼쪽으로, 양공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을 봅시다. 가와 같이 순방향 경우에는 불순물이 남아있는 층이 얇거나 거의 없게 됩니다. 즉, 확산을 저지하는 전압이 약하기 때문에 P에서 N쪽으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보통 확산에 의해 접합면의 건너편으로 이동한 전자는 양공과 결합하여 소멸하고, 마찬가지 원리로 건너편으로 이동한 양공도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가 계속해서 흐르게 되죠. 양공도 계속해서 흐르게 되니까 P에는 플러스, N에는 마이너스가 물렸을 때 순방향 바이어스일 때는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전지의 역할입니다. 이때 전지는 지금 이 접합면 쪽에서, 중앙에서 전자와 양공이 계속해서 소멸되고 있잖아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는 양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요. 전지의 마이너스에서는 전자를 계속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양공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전자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결합을 하게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역방향 바이어스이면 어떨까요? 반대가 되겠죠. 자, 봅시다. P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를, 그 다음 N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걸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P형 반도체 쪽에 있던 양공들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 전자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전자들이 이쪽에 양공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접합면의 두께가 점점점 더 두꺼워지게 되겠죠. 순방향일 때는 접합면이 매우 얇거나 없어지게 되고, 역방향일 때는 접합면이 불순물만 남아있는 측이 더 두꺼워집니다. 따라서 양공이나 전자가 확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습니다. 확인하기 7번입니다. 순방향 바이아스 전압을 걸어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적어봅시다. 선생님은 타이핑을 쳐볼게요.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자유전하의 확산을 저지하는 전압이 낮아지므로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잘 흐릅니다. 됐습니까? 107쪽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네. 이제 이것을 그 에너지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봅시다.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가 물려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전위를 가지는 것을 같은 색깔로, N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가 물려 있고 같은 전위를 가지는 것끼리 이렇게 같은 색깔로 칠해 봅시다. 이때 P형 반도체 쪽에는 양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쪽에 플러스가 걸려 있으니까 양공이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두께는 얇아지게 됩니다. N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가 물려 있으니까 전자들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아까와 똑같은 설명이죠. 이때 에너지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양공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마이너스가 물렸기 때문에 양공이 넘어갈 만한 자리가 많이 생긴 거예요. 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에 플러스가 물렸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있던 언덕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즉 밑에 이제 낮은 층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 준위 레벨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역방향에 걸리게 되면은 그 기존의 언덕보다 더 언덕이 가팔라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전자들이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공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언덕인 거예요. 양공 입장에서는 위에서부터 채워 나가는데 위를 채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언덕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PN 접합 다이오드를 어디에 쓰냐 하면, 교류 전원으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려면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과정을 밑줄 정류작용, 정류라고 합니다.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정류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류 회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발광 다이오드 LED입니다. Light Emitting Diode,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를 우리는 LED라고 합니다. 이제 원리는 간단해요. 뭐냐면은 양공과 전자가 결합을 하죠. 자, 보면은 높은 레벨에 있던 전자가 아래쪽 레벨에 있던 양공과 결합하게 되므로 떨어지게 됩니다. 낮은 층으로 내려오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높은 층에 있던 에너지가 낮은 층으로 내려올 때는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자, 이때 방출하는 형태가 바로 빛이에요. 봅시다. 빛이 발생한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발광 다이오드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할 때, 자, 밑줄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 그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방출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블루 계열의 빛이 나올 것이고,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레드 계열의 빛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때 광자의 개수, 즉 빛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거의 비례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에너지 띠 간격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이 띠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루 LED, 그린 LED, 그 다음에 레드 LED를 만들 때는 이 사용하는 재료를 달리해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류 작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봅시다.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를 충전하려고 하면 직류 전류가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 집에 또는 교실에 벽면에 있는 전기는 교류 회로예요. 교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압을 우리는 교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교류 전압의 기호인데, 교류 전압에 이렇게 저항을 물리게 되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게 돼요.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변하니까 전류의 방향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휴대전화의 배터리는 충전 방전을 해서 충전이 안 되겠죠. 즉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도록 하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쓰이는 핵심 소자가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예요. 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류 회로라는 건데요. 자, 조금 더 크게. 자, 봅시다. 잘 보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회로를 우리는 정류 회로라고 합니다. 그 정류 회로의 종류인데, 이거는 뭐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잠깐 알아봅시다. 이것도 이제 꽤 재밌어요. 벽면에서 교류 전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인덕터에 연결해서 상호 유도인데, 이거는 물리학 2에서 배울 수 있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호 유도에 의해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압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위쪽이 플러스일 때는 전류가 흐르죠. 그런데 위쪽이 마이너스일 때고 아래쪽이 플러스일 때는 어때요? N쪽에 걸려버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전류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있죠. 바로 벽면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반만 쓰는 거예요. 즉 이만큼의 에너지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왔죠? 전파 정류 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쓰게 되는데, 자, 아까 전하고 그림이 좀 다르죠? 위쪽이 플러스이고 아래쪽이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류가 요렇게 흐르게 되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아래쪽이 마이너스이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위쪽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위의 회로를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아래쪽 회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저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 저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왼쪽으로만 C에서 D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니까 한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충전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벽면에서 나오는 전압은 이런 식으로 진폭이 큰 전압인데 지금 보면 상호 유도가 되었는 것의 절반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면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절반만을 이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다음 회로입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바로 브릿지 정파 회로입니다. 봅시다. 이 회로를 이용하면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에너지를 같은 방향으로 다 흐르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전압의 경우에 따라서 A가 플러스일 때를 보게 되면 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왼쪽으로 가려고 하니 막혀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흐릅니다.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니 막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흐릅니다. 됐습니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또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쪽은 같은 그쪽이니까 갈 일이 없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이로도 갈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아래쪽이 플러스일 때를 봅시다. 아래쪽이 플러스이면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갈 일이 없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쪽 화살표가 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도 위쪽으로는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갑니다. 또 위쪽으로 그대로 순리대로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보게 되면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었을 때 모든 에너지를 같은 방향으로 다 써갈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교과서를 봅시다. 교과서 112쪽입니다. 112쪽에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자, 풀어봤습니까? 가와 나에서 불이 켜지는 전구만을 골라보자 라는 거죠. 자, 보세요. 플러스입니다. 짠, 짠. 이쪽으로 못 가죠? 요렇게 갑니다.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밑으로는 갈 일이 없고 요렇게 전류가 요렇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나입니다. 나에서도 아래쪽이 플러스죠? 요렇게 요로는 이제 그 역방향이니까 안 되고 이쪽이 순방향 바이어스죠? 그 다음 위쪽으로 역방향 바이어스니까 안 되고 위쪽 순방향 바이어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 B, C, D 모든 경우에 다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의의는 뭐냐면 지금 요만큼 다른 색깔로 이만큼 회로 모양은 똑같잖아요. 전지의 방향이 바뀌어도 즉 교류 전압이어도 이러한 그 다이오드의 브릿지 종류 회로를 이용하면 모든 전구를 켜게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적어봅시다. 브릿지 종류 회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